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당잠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5차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주변의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원유 등의 유가 그리고 원자재, 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 압력이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반면에 또 크게 뛰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증시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 주목이 되는데요. NDF 역외 환율도 보면 달러당 원화 가격이 어제 우리 시장 안에 이제 종가와 비교했을 때 한 12원 정도 급락 출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도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지 여부 장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안전 자산 쪽 약세, 원자재 약세 이렇게 포착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날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근데 장중에 잠깐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첫 역전이었는데요. 이 종가상으로는 약간 벌어지긴 했지만 이 둘의 차이가 10bp 미만 한 6bp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현재 국면입니다. 조만간 다시 역전 가능성이 높은 국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자재 하락 영향 때문에 에너지 섹터와 곡물 쪽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는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많이 억눌려 있었던 자동차 섹터가 질주하는 모습이었고 항공 섹터도 강했고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테슬라도 0.7% 추가 상승이었고요. 애플이 굉장히 강하죠. 2% 가까운 상승폭 유지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미증시 마치고 아주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기업마다 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회계 기준이 다른데 마이크론의 2분기가 지난 12월부터 이달 지난 2월까지의 수치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이익도 매출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봉쇄 이야기를 건드리긴 했는데 지난 12월에 중국 시안 봉쇄가 있었죠. 마이크론 후공정 라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차질은 있었지만 매출에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코멘트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실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잠사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보고서를 그동안 꾸준히 정리해 드렸고요. 이 내용은 월요일에 탈세계화 논리 속에서 반도체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분업화가 나타나면서 각 국가 딱 한 가지씩 집중을 하면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국가의 봉쇄가 들어가니 연쇄 타격을 받는 움직임으로 이 세계화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탈세계화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수입해오는 거 말고 우리가 다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자. 공장 밖에 두지 말고 안으로 다 이끌어오자라는 온쇼어링 현상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관된 산업들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와 로봇이 좀 같은 카테고리에 좀 묶이는 분위기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해지하고자 각 기업에서는 로봇에도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양한 산업 가운데 특히 반도체 육성안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서 특히 인텔이 온쇼어링 역할에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유럽도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상원이 이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난달에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세부 내용 조정하고 최종 통과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 안에서 여러 과제가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반도체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5월에 새 정부 이후에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다시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 탈세계화와 온쇼어링이라는 거대한 현상 속에서 맞물려 있다라는 점은 거스를 수 없겠죠. 국내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소부장 분석 보고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종목으로만 좀 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후공정, 특히 장비단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단도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이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코멘트 같이 하고 있고요. 어제 앞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관련 테마주 들썩임 있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4월 증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성장주들이 빠르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표 성장주인 테슬라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분석이 미국 월가에서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테슬라의 낙폭 만회한 흐름, 사실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면서 더욱더 시장, 특히 기업들의 성장 여력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고리를 찾자면 3월에 시장 안에서 또 하락률이 더욱더 거세게 나왔던 섹터 안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가고 투자 설비 쪽이 올라가고 있는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한국투자증권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두 가지가 크게 꼽히죠. 반도체 섹터와 함께 화학입니다. 화학은 순수화학보다는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4월 투자 전략 세울 때 참고해 볼 만한 부분으로 리오프닝 쪽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건설 등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자리 옮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